자, 다른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온라인을 뜨겁게 다글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택시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준비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8일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구급차가 달렸고요.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에 뒤에 있던 택시와 추돌합니다. 환자에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택시기사는 비켜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내가 사전조차 안 해본 줄 알아, 이씨.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그냥 가려고 그래. 지금 이런 병 간 거죠? 내가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뭐 죽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119 불러주니까 119 들어가고, 응급 구조사도 없이 지금 운전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내 죽음을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내가 책임진다고 오늘 그냥 가, 이씨. 나 치고 가, 그러면. 네. 환자 가족들의 호소에도 막무가내로 택시기사는 막아섰고요. 실랑이는 10분 넘게 계속됐고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게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할 소리가 아니죠. 저것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커진 거고요. 네. 청원까지 등장을 한 건데, 자 지금 저 택시기사 분은 네. 완전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예단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끝에는 이 속내를 드러내는 게 불신이죠. 네. 너희 진짜 환자 아니지? 네. 어찌 보면 이제 이 환자가 아닌데 급한 척하고 사이렌 키우고 가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이제 예단을 하고 지금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정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여 분이 늦어졌고 결국 5시간 후에 이 안에 타고 있던 노인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과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 사회가 근데 이게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 기사분 지금 말이 나도 사설 구급차 몰아봤다. 그렇죠. 근데 본인도 사설 구급차 모르면서 급하지 않은데 지금 달려봤다 이 주장이고 그거에 근거해 봤을 때 분명히 응급 환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80대 환자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셨으면 일단 어르신이 타고 있으면 사고 처리보다는 먼저 어르신을 환자로서 이제 어디든 이렇게 모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더군다나 예전과 다르게 요즘 교통사고들은 다 블랙박스가 있고요.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관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사고 처리에도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저렇게 조금 가는 길을 막아서까지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 타신 환자가 저 사고 이후 5시간 이후에 사망했다 그런 네. 소식인데 지금 택시 기사도 좀 당혹스럽긴 할 겁니다. 지금 그 환자가 사망을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입장을 가족들한테 밝히지 않다고 하는데요. 환자의 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차문은 다 열려 있고 응급차 문은 다 열려 있고 택시 기사는 어머니 사진을 찍고 있고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강력한 좀 처벌을 원합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해서 55만 명이 청원에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용되는 법이 업무방해죄인데 이거 살인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저 주장이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 응급 환자의 길을 막아서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서 적시에 치료를 받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도 적용이 되려면 적어도 저 택시 아저씨가 사고 처리 목적으로 막아선 게 아니라 네. 적어도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죽어도 내가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후 객관적인 사정으로 이제 살인죄가 인정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분 먼저 갔다고 하더라도 죽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또 무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저 차에 타고 있고 이런 행동으로 방해를 하면 업무방해죄를 처벌할 수 있고요. 응급의료 종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 상황에서 혹시 위협적인 발언을 했거나 몸을 써서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본인의 부주의한 판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라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가실로 사람을 돌아가시겠다 가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네. 원래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교통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 강력계 수사팀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어떤 법률로 유죄 판단을 받을지 지금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검토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살인죄에 비하면은 훨씬 더 낮은 거죠. 뭐 과실치사죄라든가 업무방해죄는 형량 자체는 살인죄보다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적용해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 입장에서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법적 논쟁으로 또 갈 가능성도 뭐 높아요? 상당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고 또 고령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이 의학적인 의견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 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사실 이런 구급 차량 그 진행 방해하고 이런 문제가 뭐 한두에 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관련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꽉 막힌 도로에서 이 구급차에선 4살 배기 뇌병변 아동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차와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다급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고집했습니다. 사고도 사고지만 일단 병원은 빨리 가야 돼요. 뭐 하시냐고 빨리 가자고까지 외쳤고 근데도 차를 안 빼주시더라고요. 네, 또 2011년엔 임산부가 탄 구급차와 오토바이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수리비를 달라면서 구급차를 막아서는 바람에 뱃속의 아이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소방 구급차 길터주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운전자들이 저런 그 길터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변화는 있긴 있는 거죠. 뭐 빈번하게 이런 일들도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의식 전환이 된 건 사실이고 네. 최근에 미담도 많죠. 모세의 기적 네. 해서 그 꽉 막힌 퇴근길에 길을 터주기도 하고 네. 오토바이가 앞서가면서 차들을 이렇게 이제 안내하기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지난 5월 8일인데요. 후진하다가 구급차가 이게 소방 구급대원이었는데 이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 빨리 가시라고, 빨리 응급 처리하시고 나중에 연락 달라고. 그래서 응급실로 모시고 운전자가 연락을 했는데 네. 알아서 수습하겠다, 괜찮다 하고 이렇게 넘어간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극소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죠.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저렇게 길을 막곤 하면 이게 네. 자칫하다간 골든타임. 생명을 앗아갈 수가 네. 있잖아요. 그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전국에 2019년 기준으로 네. 골든타임이 네. 중증 외상 환자가 있고요. 네. 연간 한 1,700명도 넘게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있습니다. 네. 연간 560명 넘게 이제 사망을 하는데 네. 중증 외상 환자는 골든타임이 1시간이에요. 네. 이 시간을 넘겨서 도착하는 비율이 네. 지자체별로 46.8%, 네. 거의 절반이고요. 네. 급성 심근경색은 2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네. 2시간 넘겨서 도착하는 경우가 63.9%, 절반은 훌쩍 넘었습니다. 네.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네.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소개했던 택시 기사도 그렇고 본인의 그 분을 못 이겨서 저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그렇죠. 거를 좀 고려하고 네. 구급차랑 일단 어떤 사고가 났든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좀 본인이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요즘에 3가지만 확보되면 네. 이 보험 처리되지 않나요? 네. 현장 사진, 그리고 서로 연락처, 네. 그리고 적어도 자동차 넘버판하고 네. 사고 경위만 있으면 네. 어느 정도 보험사가 다 처리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면허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 길로 차변으로 차 빼고 합의하고 네. 보험사 부르고
이 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선진화가 돼 있는데 왜 길을 막고 저래야 하는지, 특히 구급차에 대해서 왜 저래야 하는지 이 부분은 많이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은 게 그렇죠.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게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또 본인이 진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겨울철에 뭐 김장, 김치, 물을 뭐 구급차로 옮기느니 과거에 이런 기사들이 그런 나왔었거든요. 현장 고발 예. 방송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열어서 어르신이 누워 계신 걸 봤잖아요. 네. 그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급한 환자가 있구나. 네. 근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요양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왜 이렇게 불신이 깊어진 사회가 됐는지도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사실은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급한 사람들을 좀 위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사사건건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